재외동포청 개청에 맞춰 YTN이 동포들을 위한 해외 방송 플랫폼을 확대합니다.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패스트 채널, 즉 광고를 보면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스마트 TV 플랫폼에도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실시간 뉴스를 공급합니다. YTN은 한국 채널 플랫폼이 많지 않은 유럽과 남미, 호주부터 시작해 서비스 지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뉴스 해외 방송을 해온 YTN이 더 큰 도약에 나섭니다. 광고를 보면 무료로 TV를 볼 수 있어 미래의 미디어로 불리는 패스트 채널로 해외 플랫폼을 확장했습니다. YTN은 5일부터 유럽과 남미, 호주에 보급된 LG 스마트 TV의 패스트 플랫폼인 LG 채널의 실시간 뉴스를 서비스합니다. 북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이 지역 뉴스 전송 플랫폼 확대를 위해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동포들은 유료 채널 가입 없이 무료로 한국 뉴스를 볼 수 있다는 소식에 크게 반기며 다른 스마트 TV까지 서비스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유수 포르투게스 잘 모르고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냥 YTN 틀어놓고 하루 종일 본 뉴스 또 보고 이러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우리가 한국의 뉴스를 접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빨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YTN은 해외 전송망 다변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 패스트 채널 서비스를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해외 많은 국가에서도 스마트 TV를 통해 YTN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이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게 돼 더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이 그 글로벌 브랜드의 TV를 산다면 그거는 패스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패스트에 YTN 글로벌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LG 채널 실행 후 리모컨에 유럽 900번, 남미 850번, 호주 300번을 누르면 YTN을 시청할 수 있어 스마트 TV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YTN은 이제 채널 번호가 각각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TV를 켰을 때 YTN 번호를 기억하고 계셨으면 그 번호를 누르면 바로 방송이 보여줄 거고요. 물론 호주나 그다음에 남미, 유럽에서 번호는 각기 다르겠지만 그 번호를 알고 계시면 그 번호를 통해서 TV 시청이 가능하고.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해외 플랫폼을 확장해온 YTN.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해외 패스트 채널까지 진출하며 시청권역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YTN은 뉴미디어와 독보적인 콘텐츠 결합을 통한 재외동포 방송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경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한류 팬들이 한데 모여 K-팝 춤을 배우고 즐기는 행사가 열렸는데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과거에 상대적으로 K-팝 위상이 높지 않았던 미국에서도 BTS의 인기와 함께 K-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가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 박하율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문화예술의 중심지 링컨 센터. 마치 클럽이 된 듯 어두운 조명 아래 K-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즉석에서 안무를 따라하는 이들로 현장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K-팝 커버 댄스 팀들도 참가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뉴욕 한국문화원과 링컨 센터가 함께 주최한 K-팝 댄스 나이트 행사입니다. I like it because their lyrics is very meaningful and their beats very good. Videos too, they're out of this world, and the fandom's amazing too. We host social events and we also teach free K-pop dance lessons every Friday. We have a really huge turnout, and then aside from the people that turn out in person, we've seen an increase in viewership on our covers on YouTube. 이 자리에선 K-팝 커버 댄스 팀의 안무 수업도 열렸습니다.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까지 K-팝 춤을 배우기 위해 7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Actually, people picked it up really quickly, and I was kind of surprised, especially because there were a lot of kids too that were really good actually. I feel amazing. I feel kind of sweaty because I've been dancing since we got here. I love seeing the people dancing. I feel really motivated as well because I've been interested in K-pop and dancing because of these people. 아시아권과 비교해 K-팝 볼모지였던 미국에서 BTS의 인기를 시작으로 K-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는 나흘간 한류 팬 30만 명이 몰렸고 공연 수익만 1,315억 원을 거뒀습니다. 보수적인 곳으로 알려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한국 아이돌의 삶을 다룬 뮤지컬 K-팝이 막을 올리는 등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은 K-팝, K-무비, K-푸드, K-뷰티, K-패션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 한국 예술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K-컬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큰 트렌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7월에 열리는 한국문화 주간 행사를 통해 K-팝을 넘어 한국 영화와 클래식 또 전통음악 등 더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지역사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박하율입니다. 다문화 국가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또 효과적인 대처법은 무엇인지 아시아계 경찰과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계 캐나다인 변호사 스티븐 노 씨는 최근 운전 중 겪은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가던 차량 운전자로부터 갑자기 모욕적인 공격을 받은 겁니다. Driving and then the car next to me called me a racial slur and threw garbage at me and then they drove off. 대표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인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아시아계 증오 범죄 신고 건수는 235%나 증가했고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reality is in the last 2 years nothing has been done. Like the criminal code has not changed, right? The hate incidents are going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경찰은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혹감과 함께 인종차별 피해자라는 수치심에 휩싸인 나머지 제때 신고조차 못하거나 지나가던 차가 막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듯이 오물투척하고 이래가지고 신고라도 했었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대처할 수 있었을 건데 아무 생각도 없었죠. 그냥 겁만 먹었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장벽도 신고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언어가 부족해서 대부분 이민 오신 분들이 표현하는 게 자유롭지 않으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처럼 증오 범죄는 늘어나는데 신고조차 어려운 현실에 아시아계 경찰관들이 주축이 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증오 범죄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공유하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So I feel like we should be looking at that as a community. So that we have more tools at our disposal so that we can deliver this to our victims. 행사를 직접 기획한 한인 경찰관 프랭크 장 씨는 경찰이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통역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We need to report. We need to value ourselves, value the Korean community to say, no, we are worthy of raising our voices and telling our story. 주 밴쿠버 총영사관도 증오 범죄 예방 세미나를 잇따라 여는 등 동포들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찾아 현지 경찰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캐나다 경찰과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한국어로 캐나다 경찰한테 바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가자들은 증오범죄 피해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 속에 침착한 대응과 효율적인 공조를 통해 증오범죄에 한마음으로 대처하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월드 이은경입니다.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 아르헨티나엔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위 속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학을 전공하는 현지 한인 학생들이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현장을 정덕주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청년들이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라고 했잖아. 오렌지에 주사 바늘을 찌르며 꼼꼼히 접종 연습을 합니다. 의대에 다니는 동포 청년들이 한인 1세대 어르신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에 나섰습니다. 65세 이상 한인 어르신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이번 캠페인은 저희가 한인 의대생들로서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1996년 창립된 순수 한인 학생단체 한인 동포 보건계열 학생협회 소속. 해마다 이맘때면 65세 이상 한인 어르신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 봉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 상당수가 언어 장벽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점에 착안한 겁니다.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움이 없이는 좀 이렇게 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병원이 환자를 찾아가는 게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번거롭죠. 불편하고 또 이렇게 언어가 안 되면은 또 이렇게 통역해 주시는 분을 또 같이 데리고 가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인회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접종하시는 걸 선호하시죠, 많이.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에서 이민 1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지 전체 한인 4명 중 1명꼴. 동포의 건강을 챙겨주는 한인 청년들의 손길이 더없이 고맙고 마음 든든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우리 교원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뿌듯하죠. 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우리도 이민 왔잖아. 내 나라 사를 내 말하는 우리 손주들이 벌써 3세야 내려갔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똑똑하고 감사하고 고맙지. 우리 그 이민자를 위해서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데. 그럼요. 고마워요.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독감 예방 접종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이번에 준비한 독감 백신 100명분도 금세 동났습니다. 한인 사회의 건강에 더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 한인 사회에 훨씬 더 좋은 영향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은 예방접종 봉사 외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무료 검진 등 한인 사회를 위한 의료 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포와 유학생 등 한인 청년들이 한데 모여 양국 문화예술 교류와 한국 IT 스타트업의 비전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모처럼 생생한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여서 더욱 알차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정지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저녁 한국문화원에 한인 청년 1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청중과 강연자 사이에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생계가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프랑스에 온 것도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방법은 드릴 수 없지만 마인드를 이게 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혹은 내 덕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창업, 취업, 학업에 고민을 가진 동포와 유학생 등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입니다. 청년들을 위해 IT,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멘토단의 강연이 이어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국력이라는 건 크게 이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로 나올 수 있는데 하드 파워. 청년 참가자들은 메모까지 해가며 강연자들의 소중한 경험담에 귀 기울입니다. 멘토로서 무슨 영감을 준다기보다는 일단 여기 모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과 프랑스를 기반으로 이제 꿈을 펼치시고 싶은 비전과 포부를 나누고 싶은 이런 분들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동포 3세로 광고회사에 7년째 근무하며 창업을 꿈꾸는 지혜 씨. 한인 청년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부족했는데 모처럼 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또 사실은 교포여가지고 다른 유학생들처럼 그런 한인 플랫폼을 타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것을 잘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예 모르고 살았어요. 2015년 교환학생으로 처음 파리에 왔을 때 멘토링을 통해 현지 적응에 도움을 얻었던 장민 씨는 어엿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사회생활 후배 격인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험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신에게도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찾는다고 나오는 정보들이 아니고 거의 저도 여기서 부딪히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또 네트워킹을 해야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프랑스 현지에서 있는 정보들이 공유가 되잖아요. 저한테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제 되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런 뭔가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해도 저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연자들은 자신이 가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한인 청년들이 고민을 덜고 다시 도약하는 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되게 정말 이 한 자리를 꽉 메울 정도로 채워서 정말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렇게 오랜 어떻게 보면 좀 짧지 않은 시간의 강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되게 가능성의 반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행사는 젊은 멘토 대한민국을 주제로 프랑스 한인 차세대 협회와 한국 대사관이 주관했습니다. 프랑스 내 한인 청년들이 정보와 열정을 공유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하며 앞으로 차세대를 위한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나의 삶이 또 나의 직업이 어떤 영향을 줄까? 남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같이 다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프랑스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 연대하고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지윤입니다.